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노란봉투법. 이름은 이뻐 보이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대기업 노조를 위한 법이거든요. 대기업 노조를 위한 법. 그렇다고 쳐요, 그냥. 그럼 자기들끼리 대기업이랑 이 노조랑 막 치고받고 싸우고 중간에 민노총이 막 끼어가지고 막 하고.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한테는 엄청나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지들끼리 막 싸워. 지들끼리 막 싸우는데 이 대기업의 하청의 업체들이 저희 고객 중에서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은 대기업이랑 노조랑 싸우고 있으면 일이 멈춰버려요. 일을 못해요. 빨리 이거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납품하고 돈을 받고 회사가 살아가는데 일이 멈춰버리고 그냥 홀딩이 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돈 많아요? 안 많아요. 이 사람 그동안 모아놨던 운전자금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고정비 쓰면서 그대로 버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기업이랑 노조랑 싸우는 건 알아서들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면 답답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이죠. 이 노란봉투법이 과연 중소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컨설팅하는 중소기업은 매출이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노조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노조가 없으니까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법이 어떻냐 저쩌냐 이런 거를 다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결국은 이 파업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된 겁니다. 파업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조금 덜 지게 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파업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파업의 확률이 늘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리스크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대기업 노조가 파업이 자유로워지면 이 납품 구조상 대기업의 공정이 중단이 돼버리면 우리 같은 하청에 있는 업체들도 일이 멈추게 돼요. 일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일이 납품이 안 됐는데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홀딩만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현대자동차 일을 받아서요 해볼게요. 현대차가 파업 때문에 잠깐 일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납품 좀 늦추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막혔으니까 삼성차를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할까? 이게 돼요? 안 되죠. 현대차가 언제 다시 일이 시작될지 모르는데 다른 데 막 영업해가지고 지금 일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면 중소기업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몇 달 동안 수입 없이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나가죠, 임대료 나가죠, 세금 나가죠, 나갈 거 다 나가면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체력이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현금 흐름이 한번 꼬여버리잖아요.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이게 현금 흐름이 꼬여버리면 야 2개월 쉬었으니까 너 들어가는 게 한 달에 3천만 원씩 6천만 원 손해봤잖아. 6천만 원 손해본 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현금 흐름이 꼬여버리면 내가 줘야 되는 돈, 받아야 되는 돈, 나중에 넘겨야 되는 돈, 저축해야 되는 돈 이것들이 막 꼬이면서 정상화시키는 데까지 2달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더 걸려요. 이 운영하는데 현금 흐름이 꼬인다는 건 이게 진짜 아픈 상황으로 쭉 가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리스크가 뭐예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기는 죽어난다. 내 돈 쓰고 버티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노조처럼 그동안 쉬는 동안 일 못한 거에 대해서 돈 다시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엄연히 다른 회사니까 이 사장은 그대로 손실을 떠안고 버텨야 되는 게 됩니다. 어떻게 버텨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게 꼭 매출처 관련해서만 문제가 생길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매입처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코에서 철강을 받아서 철강을 가공한 다음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내가 물건 원료 사야 되는 얘네가 파업을 하고 있어. 포스코에서 이 원료 제공을 안 해주는 거야. 파업을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철을 받아야지 가공해서 납품을 하고 돈이 나오지. 근데 철을 가공하는 이딴부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 책임이에요? 분명히 이 매출처랑 나랑은 언제까지 납품하겠다고 기한이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우리 뭐 그런 거 신경이나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가가 오르든 뭐가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8월 31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면 납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못 구해. 왜? 이 매입처. 그럼 내가 물건을 사와가지고 가공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사오는 거 자체가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거래처랑 관계 끊어지는 거죠. 위약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고 돈도 못 벌고 이 상황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가 뭐였어요? 매출처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 공정이 멈춰요. 아 그렇구나. 그것만 있을까? 아니요. 매입처 대기업에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 공정이 멈춥니다. 그리고 내 거래관계는 여기랑만 형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랑도 형성돼 있죠. 여기에서 내가 손실 입힌 거는 내가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우리 회사가 노조가 없더라도 이 산업 전반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리스크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직원들이 되게 싫어할걸요? 볼게요. 자, 대기업에서 파업이 있었어. 그래서 이 라인이 다 중단이 되면서 나도 납품을 못하고 멈추고 있었어. 근데 이게 이 파업이 또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파업이 끝나고 나면 노조도 좀 미안한가 봐. 그리고 자기네도 월급 더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빠져 있었던 근무 일수를 채우려고 또 야근, 3근, 4근 하면서 근무 기간을 또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쭉 진행하다가 멈췄다가 야근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은 거기서 손실복구해야 되니까 제품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버틴다고 해볼게요. 이 노조는 자기네가 이거 하느냐고 잠깐 월급 못 받았던 거 다시 다 받아야 되니까 야근수당 받아야 되니까 막 야근하면서 이걸 만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은 무슨 죄냐고요. 얘네가 이렇게 막 오버치면서 만들면 우리도 막 오버하면서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월급 많이 받는 귀족 노조잖아요. 귀족 근로자잖아요. 여기는 근로수당 1.5배, 2배 받으니까 야근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직원들은 그래요? 아유, 김대리야 좀 야근 좀 해야 되겠다. 저 원청에서 이거 빨리 맞춰달라고 하는데 쟤네가 공장 안 돌리다가 지금 막 돌리니까 우리도 지금 이거 빨리 만들어서 납품해야 된대. 미안하지만 우리 한 일주일만 야근하자. 그래. 우리 중소기업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아 그렇죠 사장님 제가 지금부터 야근할게요 그러나요? 이 직원들한테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미안한 상황 돼가지고 직원 관리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린 야근수당 안 줘요? 1.5배 야근수당 줘야 되잖아요. 2배 휴일수당 줘야 되잖아요. 심야수당 줘야 되잖아요. 아 여기서 일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남기는 건데 수당 다 주면서 일을 하면 내 이익 떨어져.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중소기업은 진짜 1년치 영업이익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납기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기간이 있답니다.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 계약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에 대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지연,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납기를 어겼을 때 아니면 납기가 연장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본인들 회사에서 파업이 있었던 거 이런 걸 다 고려해줘요? 아니면 내가 매입처에서 파업이 있어서 내가 원료 수급을 못한 걸 이해를 해줘요?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인정해줄까요? 경기가 좋고 사이가 좋을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요? 누구든지 지금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대기업도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이익을 찾을 텐데 그런데 뭐가 돼 있어요? 우린 계약서가 써져 있네요. 어떤 사유가 됐든 천재지변이 됐든 파업이 됐든 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납기 지연에 대한 위약금과 법적 분쟁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계약서에 천재지변과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뭐 이런 문구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청의 파업으로 인해서 납기가 지연이 됐을 때는 이런 문구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원청에서 자기들이 파업하고 뭐 하면서 내부적으로 손실 입은 걸 우리 같은 하청 업체들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는 나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만 조금 해보면 대한민국이 파업이 많아지는 나라가 됐어. 더 많아졌어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이들과 별개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피해는 생각만 하면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정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기업과 노조, 뭐 민노총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랑 상관도 없고, 예, 제가 무슨 대기업 컨설팅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저희 직원들이 민노총 가입할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 뭐 노조 만들 만한 규모도 아니에요. 상관없는데, 제 고객들이 다 중소기업이에요. 제 고객들 다 매출 10억에서 100억 요 정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저희한테 컨설팅 많이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을 유발할 만한 법이 통과가 된 건 조금 유감스러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치도 모르겠고 대기업도 모르겠고 노조도 모르겠는데 그 피해를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는,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지만 그 피해가 우리한테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 찍어봤고요. 지금 같은 때는 조금 더 비상경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금 현금 확보 좀 해놓자고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뉴스 보면 이 하청에서 원청한테 교섭을 시도하고 있고, 막 정의선 나와라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대한민국 안 싸우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옳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팩트가 그래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대기업부터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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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게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어요? 그냥 팩트가 이런 걸. 팩트가 대기업 밑에 중견, 중견 밑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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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굴러가는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잖아요. 근데 볼게요. 파업이 더 많아져. 파업할 수 있는 정당성이 더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차 벤더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1차 벤더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2차 벤더 무너지겠네요. 2차 벤더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2차 벤더에 납품하던 우리 중소기업들 무너지겠네요. 이 밑에 또 무너지겠네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 생기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연쇄부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원청이 멈추면 체력이 약한 어느 한 구석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 단계가 무너지면 이 윗단계는 몰라도 이 아랫단계는 좌좌좌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연쇄부도 위험이 있는 그냥 산업 구조예요. 그냥 원래 그래요. 그걸 뭘 어떻게 해요? 누구 탓을 해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대출 기간 조금만 어겨도 여기가 다다다닥 무너지게 돼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냥 대기업 노조를 위한 법이죠. 민노총을 위한 법이죠. 어찌됐든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답답해서 영상 한번 남겨봤고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내가 벌려놨는데, 내가 벌려놓고 내가 뽑아놨고 내가 영업해놨는데 어떻게든지 짊어지고 가야죠. 네.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 힘드신 대표님들도 많이 뵙고, 그리고 고민 많으신 대표님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 힘내서 그래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업 말고 자산가가 되는 그 순간까지 네, 자산가 돼야 됩니다. 자산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님 오세요.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대표님들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 업계 처음 들어왔던 게 한 14년 정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이렇게 법인 컨설팅 하는 이 행위를 하려고 고객을 만나야 되잖아요. 고객을 만나려고 하는데 32살짜리 젊은 놈이 무슨 고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화성, 김포, 양주 이런 데 다니면서 중소기업들 엄청 많이 방문을 드렸었어요. 지금이야 제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지만 그때는 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애가 중소기업 상담하겠다고 오면 누가 그렇게 반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 돌방이라고 돌연 방문을 해서 대표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대표님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한 5시, 6시까지 이렇게 쭉 기다립니다. 한 5시, 6시쯤 되면 쭉 지나가는데 공장에 차들은 다 빠졌고 저녁 시간인데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보니까 고급 승용차 하나 정도만 남아있는 경우,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랑 말씀 한번 나누시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대표님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 다 퇴근한 시간에 어두운데 불 켜놓고 사장님 차 한 대만 있어. 뭐예요? 고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사장님들 고민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책임감,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해? 비가 와서 일을 못해? 원청이 파업해서 일을 못해? 내 책임인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내 책임을 직원들한테 넘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뭐 업무 끝나면 퇴근할 수 있죠. 사장은 안 그렇죠. 뭐 어떡해요? 다 내 책임인데. 그럼 이 책임감 때문에 이걸 해결을 하고 이겨 나가야 되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세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연락 왔던 대표님은 지금 미국에서 관세 올리는 것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그러니까 이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했던 우리 대표님은 일이 없어졌어요. 왜? 관세가 올라가니까 이 원청에서 이걸 하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청에서 힘들어도 이 하청 주던 걸 자기네가 해서 넘겨야만 자기들도 사니까 이 원청의 하청 일이 그냥 싹 없어진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죠. 원청은 어때요? 관세 올라가니까 자기네 이익률이 줄어드니까 이 이익을 보존을 하려면 이걸 버틸려면 어떻게 해요? 하쳐주는 걸 다 걷어내서 자기네가 해야죠. 그래야지 이쪽으로 뺏기는 이익이 이쪽에서 보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은 일이 없어졌어요. 기껏 열심히 해서 사놨던 공장 이번에 날아가게 생겼어요. 정말 점점 우리 중소기업들 죽어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나오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대표님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